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이 수치는 2주 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가 떨어진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1%포인트나 오른 65%. 자,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뭔가 이 특단의 조치라기보다 지금 특히 보수층 또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했던, 뭘 하기를 원했던, 자, 그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일단 기존의 지지층이 더 이상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고 지금 등을 돌린 지지층 또 중도층도 다시 흡수를 하는, 자, 그런 일을 시작을 하루속히 해야 될 때다. 뭐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준석 파동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국면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 정권 교체 열망 때문이었죠. 정권 교체는 왜 그런 열망이 일어났느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반칙과 특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 조국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여기다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한 10가지에 이르는 비리 의혹들, 뭐 대장동, 복현동, 뭐 성남의 포시 쫙 있죠. 자, 그것들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 그러니 이 전임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 열망인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큰 기로에서 보면 그런 기로가 저는 읽힙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분명히 약속을 했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때 쌓은 적폐 당연히 청산해야 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 새 정부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이 금수완박, 이 걸림돌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수사 걸림돌로 만들어 놓은 금수완박에 대해서 헌재의 헌재의 그 심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고 이런 조치들도 취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과거에 문재인 적폐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전진 배치는 시켜놨죠. 그렇지만 속전속결식 수사가 기대만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뭔가 변한 게 없는 데다가 또 안에 대통령 주변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나오니까 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보수층도 일부가 외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권 교체를 희망한 국민들의 욕구가 뭔지, 전임 정권처럼 하면 안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라. 자, 이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해야죠. 그 수사를 하는데 이 금수완박이 그 걸림돌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자, 그런데 이 금수완박의 이 시한, 그 유예 기간이 9월 10일에 끝납니다. 9월 10일에 끝나면은 6개 범죄 중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2개 범죄로 쪼그라듭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수사는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전임 정권은 그냥 한 새로운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쪼그라들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새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 이 북한과 관련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해상 우리 국민이 북한 그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학살됐는데 그걸 저 월북몰이로 몰고 간 그런 정황들. 또 북한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한 것. 그래서 국정원장이 고발이 된 사건이죠. 전직 국정원장이. 자, 그 사건들은 9월 10일 되면은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사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막 시작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하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작품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 지금
그 민주당은 당장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적폐 수사를 위한 시인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지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전진 배치했지만 생각보다 이 수사 진행이 더딘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금수완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금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예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살펴드리면, 일단 금수완박이 9월 10일 날 유예기간을 끝나서 시행이 되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원래 6개였는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응참사, 이 6개였는데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가죠. 다 2개 남는 것이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 2개만 딱 남습니다. 금수완박 입법이 유예기간이 9월 11일 끝나면은,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시행령을 고쳐서 남아있는 2개 범죄, 부패와 경제범죄 안에 다른 범죄들, 지금 경찰로 넘어가는 범죄 중에서 범죄 유형별로 이것을 재분류를 해서, 범죄의 재분류입니다. 재분류를 해서 이것을 남아있는 2가지 부패와 경제범죄 안에 집어넣는 그 시행령을 입법을 예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범죄를 재분류해서 금수완박을 무력화한다는 건데,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서 일단 뭐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전체적으로 이겁니다. 이 수사라는 것이 뭐 전정권 수사만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사범이라든가 이 모든 수사가 검찰이 축소가 되는데, 그것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범죄 유형별로 재분류해서 남아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안에 집어넣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유형을 다시 재분류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문재인 정권 주변, 그리고 이재명 주변을 겨냥한 수사가 9월 10일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장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공직자 범죄는 경찰로 넘어가죠. 공직자 범죄 안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범죄가 있었습니다. 매수 및 이해 유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직자 범죄가 아닌 부패 범죄로 재규정을 합니다. 부패 범죄로. 그러면 공직자 범죄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도 이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매수 및 이해 유도, 이 범죄는 부패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계속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규정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밝혔고, 선거 범죄도 또 이것도 원래는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직권남용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사람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사람들을 구속할 때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그 직권남용이죠. 지금도 문재인 정권 주변을 수사를 하면은 직권남용으로 사법 처리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공직자 범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 버릴 뻔했는데, 이것이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부패 범죄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은 물론 이 기존의 기존의 문재인 정권 주변과 관련된, 또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은 계속 진행 중이던 것은 9월 10일 날 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이 돼도 수사 중인 건 그대로 가도록 그때 국회에서 통과할 때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진 내용, 검찰이 다시 손을 보고 있는 추미애 사단 검찰이 물러나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전진 배치돼서 다시 손을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사건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블랙리스트, 월성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은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9월 10일이 지나도. 이재명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뭐 대장동, 성남 FC, 뭐 변호사비 대나, 복현동 이거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은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9월 10일이 넘어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신규 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주변을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새로운 혐의점들이 발견이 되고 또 수사를 그 안 해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뭐 언론의 검증이나 여러 가지 뭐 폭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도 이 부패 그 수사를 직권남용 관련된 수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이대로만 하면은 신규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부패 범죄를 넘기면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 혐의가 많이 지금 적용될 수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이 사건은 금수완박 입법이 되더라도 이것은 부패 범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권남용이 이 공직자 범죄였는데 이것이 부패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당장 이 두 가지 사건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주변을 겨냥한 수사죠. 그때 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월북모르로 몰아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에 이 청와대에서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에서 심야에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도대체 참석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문재인의 사라진 6시간, 사라진 3시간 그런 이야기도 다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판문점에서 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을 해서 넘겨줘야 됐는지 그런 범죄도 지금 수사 대상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물론 뭐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강한 수사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그런 기본 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만들어서 내일 입법이 예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했던, 바랐던, 강구했던 그 국민들, 그 민심을 제대로 왜 그렇게 정권 교체를 원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지지율 반등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